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제이슨입니다. 지난번 방송을 했을 때 실스크 주가가 4.2달러 선이었는데요. 2달러 후반까지도 내려갔다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3.3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스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서 주가가 내려갔다기보다는 관세, 금리, 물가 등의 대내외적인 환경, 그리고 투기성 자금의 영향을 받은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런 악재를 이겨내고 상당한 상승을 이루어낸 종목들도 있지만 실스크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너무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투자 얘기를 잠깐 하면요. 비트코인이 50만 원이었을 때 2개만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대략 3억입니다. 만약에 당시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대략 30억인데요. 아직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2개면 3억 이상,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올해 안에 30억 이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우에도 초창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한 수익률을 가져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우 쉬운 투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장기로 투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약간의 수익만을 남기고 다 나가게 되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가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너무 바쁘게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물어보고 하다가 중간에 못 버티고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스크도 그렇고 일부 양자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투자자가 믿는 만큼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가 투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100% 투기할 때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자가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믿고 투자를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만큼 실스크나 양자주에 투자를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실스크 내용과 최근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스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반도체, 펌웨어, 공개키 기반 구조 PKI 시스템, 프로비저닝 서비스, 포스트 양자 기술과 양자 저항 암호화 관련 사업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과 관련한 기술 내용을 잠깐 보고 가면요. 차세대 반도체의 인터넷 결제 기능을 통합한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양자 암호화 칩을 차세대 위성에 통합하는 기술, 위성과 드론을 연결하는 차세대 드론 통신 기술, 모바일 양자 통신 보안 기술,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하는 기술, 암호화폐 양자 방어 기술 등과 같은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과 파트너십 관련 소식도 보면요. 스마트 계량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국 전역의 스마트 계량기에 볼트 IC40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수백만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고 다른 유럽 시장에서도 유사한 계약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는 계약건이었습니다. 디지키와의 협력도 있었죠. 디지키 마켓플레이스에서 볼트 IC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안칩 솔루션을 출시하게 된 건데요. 디지키의 경우에는 연간 1억 5천만 명 이상의 온라인 방문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앞으로 실스크 제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2025년 출시 예정인 최첨단 보안 솔루션 포스트 양자 TPM도 가까운 미래의 디지키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스크의 포스트 양자 보안 칩이 장착된 위성이 1월 14일에 발사됐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가상으로 서버를 제공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복잡한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지 않고도 최첨단 위성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번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인터넷 접근이 안 되는 외딴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거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요. 위성을 통해서 우주로 돈을 보내고 양자 컴퓨터도 깨뜨릴 수 없는 보안 기술을 장착했으면서도 지상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는데요.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규제와 같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아직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우주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는 기술 소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IT 제품의 보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인 커먼 크리테리아 EAL 인증에서 EAL5 플러스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특히 보안 제품의 약 5%만이 이 수준의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인증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볼트 IC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UL랩에서 실시한 FIPS 140-3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국 NIST 암호화 보안 표준을 준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소식이었고요.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실스크가 국제 규제나 인증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스크가 모회사인 YG키와 함께 사우디 현지 주파리 그룹과 협력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혁신과 사이버 보안 발전을 위해서 최첨단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 NIST의 NCCOE와 협력해서 최초의 양자저항 USB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실컨텀닷컴 랩이라고 하는 연구 허브를 출범해서 앞으로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회사 규모에 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실스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최근 소식도 업데이트를 하면요. 최근에 2천만 달러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주로 AI 기반 반도체 기술, 차세대 양자내성 반도체 기술,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래 디지털 거래와 통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양자내성 보안 솔루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진행한 투자로는 실스크가 서비스형 양자 플랫폼 QaaS 양자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한 콜리브리티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엔드투엔드 양자 솔루션 제공 서비스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실스크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자 난수 생성이나 센서 분야 양자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이고 오픈소스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회사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항공 우주와 방위, 에너지 분야의 양자 솔루션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시장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스크의 최첨단 양자 보안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술이 미국 국방부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실스크가 정보, 감시, 정찰 임무를 위한 사이버 보안 드론 제공업체 에이지 이글과 협력해서 미국 국방부의 드론 보안 기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공되는 드론은 ISR 정찰 드론 EB 비전 드론이고요. 이 드론은 NIST FIPS 140-2 레벨 3를 준수하고 실스크 보안 솔루션을 통합한 드론입니다. 특히 이 드론은 변조 방지 기술, 암호화 방식으로 내장된 안전한 ID, 사이버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전송 기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드론의 아키텍처와 호환되도록 보안 솔루션을 설계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 없이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래의 군에서 사용하는 전문 드론은 고급 양자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양자 저항 암호가 필요한데 실스크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그동안 실스크가 미국 NIST의 규제와 미국 연방 규정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와 미국 NIST는 양자 저항 암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NIST는 이미 2024년 8월에 포스트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 1차 표준을 확정했었고요. NSM-10, OMB M2302 각서의 경우에는 연방기관이 양자 저항 암호화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 에이지 이글과 실스크는 미국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DIU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드론은 양자 보안이 없으면 미래의 양자 기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기밀 정보와 민감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스크는 미국 국방부가 수행하는 양자 보안 분야 초기 프론티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응용 분야에서 양자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실스크의 양자 보안 기술이 미국 국방부 드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수익성이 좋은 미국 국방부 드론 사업의 장기적인 보안 제공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실스크가 나스닥 클로징 벨 세어머니에서 실스크 퀀텀 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업계의 관련자들이 양자 보안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이 회의의 주제가 번역을 하면 미국의 기술 주권으로 가는 길이었던 만큼 이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미국 반도체와 양자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실스크는 미국 국가 차원의 안보 강화를 위한 포스트 양자 암호화에 대한 협업, 그리고 관련 연구 내용들을 공개했고요. 실스크가 스위스 기반의 회사지만 사업의 기반은 미국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미국의 반도체와 양자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기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퀀텀 데이를 통해서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양자 위협으로부터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실스크가 추진하는 미국 내 보안 관련 양자 반도체 생산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애리조나에 있는 실스크 USA 외에도 뉴욕의 추가적인 실스크 USA 뉴욕 사무실을 출범하면서 미국 현지 영업팀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확실히 미국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맺은 새로운 유통 계약들이 이런 미국 내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스크는 실스크 USA를 통해서 애리조나와 뉴욕에 제조시설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애리조나는 이미 건설이 시작됐고 뉴욕은 올해 안에 부지 확보를 완료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 공장은 양자 반도체, 양자 기술,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 등에서 공장 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회사 측은 가까운 미래에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의 소식으로는 실스크가 2025년 1월에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세계 최초로 PQC 최저가 보안 하드웨어 플랫폼 QS7001을 선보이기도 했었고요. 와이즈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최하는 이 이벤트에서 실스크는 PQC 알고리즘을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오이스트 재단과의 협력 소식도 있었고요. 일본의 미와락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미와락이라는 회사는 보안 잠금 장치와 제어 시스템을 제조하는 일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상업용 시설과 사무실 건물에 대한 보안 기술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잠금 장치 분야에서 실스크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NIST는 2024년에 2025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PQC 표준을 확정했었고요. 미국의 CISA는 산업체들이 2020년대 후반까지 PQC를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백악관 연방 명령으로 미국 연방 시스템은 2035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주요 부문에 걸쳐서 PQC 채택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금융서비스 산업은 2026년에서 2028년에 자체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의료기관들 역시 2020년대 후반까지 양자 내성 암호화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스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무엇보다 실스크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에 맞게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 지난번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시장이 성장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주가와 실적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실스크는 2025년 2월 기준 개인 투자자가 회사 주식의 약 58%를 소유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약 2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스크의 CEO인 카를로스 모레이라는 0.3%를 소유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은 회사의 주식을 1% 미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치고는 내부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타상장 기업이 20%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실스크는 모든 전환사채 잔액을 정리했다고 하고요. 대차 대조표를 정리하면서 추가 전환사채 준비를 취소하고 희석 방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희석 방지 조항이 없으면 아무래도 기존 주주들의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회사 경영의 유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회사의 베타값은 마이너스 20.65를 기록했고요. 실스크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는데요. 실스크의 공매도 잔고는 1028만 주가 거래되었고, 최근 10일 동안 하루 거래량 평균은 2047만 주였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시장의 예상치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회계년도 미감사 예비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2023년 회계년도 매출 3천만 달러에서 많이 줄어든 약 1,100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요. 2024년 상반기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소한 것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확인한 사항이었고요. 당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보면요. 우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중단된 이후에 다시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주문을 기존의 재고를 활용해서 출하시키면서 2024년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주문이 감소하면서 2024년 주문량과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기존의 주력 제품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양자 내성 솔루션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략적인 피벗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객들이 점차 기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4세대 양자 저항 솔루션을 갖춘 제품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실스크가 장기적인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는 희생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매출은 기존 제품에 대한 수익 파이프라인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받은 현재까지의 예약 주문은 2024년 대비해서 80% 증가한 640만 달러라고 하고요. 향후 3년 동안 9,300만 달러의 잠재적인 계약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2023년 3천만 달러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의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매출 증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D 비용은 2023년 대비해서 140만 달러가 증가했고요. 총 비용은 500만 달러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증가 요인은 양자 내성 기술에 대한 R&D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받은 인증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가 2025년 초에 9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모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올해 유동성 위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재무적인 상황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반전을 보여줄 만큼은 아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드라마틱한 상승 탄력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스크는 2025년에 2개의 새로운 양자 내성 칩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 양자 내성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내용들을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과 프로젝트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실스크 비즈니스 전망은 좋다고 보여지고요. 주가의 중장기적 전망도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스크는 투자자 본인이 믿는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수익의 결실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만큼만 투자를 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실스크와 일부 양자주의 투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